이 테스트는 지난해 4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고성능 라인을 먼저 소개했었죠. 이후 9월 초에 지금 보고 계시는 컨텐츠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깜빡했습니다. 그러다 11월에 생각이 난 거죠. 겨울 시즌을 앞두고 있던 터라 겨울잠 재우고 이제 공개합니다. 마른 노면, 젖은 노면, 그리고 서킷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테스트카는 아반떼 N9이며 시험 규격은 235mm 18인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번 시험을 해봤지만 현재 이 등급에서 콘티넨탈 MC7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죠. 다음으로 미쉐린의 PS5가 균형 잡힌 감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참고로 금호 엑스타 스포츠는 PS7일의 후속 모델인 PS7인데요. 과거 PS7일은 벤투스 에보보다 낮은 등급인 V12 에보2에게도 처참하게 깨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성능을 높였을지가 관건입니다. 한국 벤투스 라인의 최상급은 S1 에보Z죠. 그리고 중간 등급인 벤투스 에보, 저렴한 버전으로 V12 에보2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투스 에보Z라는 모델도 있는데 이건 서킷용 타이어죠. 향후에 서킷용 타이어 비교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타이틀을 놓고 4개 브랜드 타이어들이 맞붙습니다. 타이어 테스트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꾸준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순서는 컨트롤 타이어 역할을 하는 미쉐린을 시작으로 한국, 금호, 콘티넨탈 순으로 진행했고요. 먼저 마른 노면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제동 성능부터 확인했는데 시험 조건은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계측했으며 오토뷰가 사용하는 계측 장비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8cm 미만입니다. 제동 거리는 가장 길게 나온 것과 가장 짧게 나온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동 거리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한 평균 10cm 미만까지를 동등한 성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MC7이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유일하게 34m 안쪽의 성능을 낸 것이죠. 2위는 PS5였는데 MC7보다 약 60cm 정도 긴 평균 제동거리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에보가 34.7m, PS7가 35.4m로 가장 긴 제동거리를 보였죠. 제동거리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을 때 안정적으로 눌리면서 제동이 되는 감각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MC7이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코너링 성능의 일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선회로를 주행합니다. 쉽게 말해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버텨내는지를 시험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 평균 속도를 계산하죠. 그 결과 코너링에서는 PS7가 시속 73.7km로 가장 높은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MC7이었는데 그보다 시속 1km 정도 낮은 한계를 보였고요. 이후에 PS5가 시속 72km, 에보가 평균 시속 70.1km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C7이나 PS5는 한계를 넘나들 때도 나름대로 선형적이어서 좋았고요. 다음은 종합 핸들링 성능을 확인합니다. PS5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조향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이 뚜렷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묵직한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좋았고요. 그립 수준도 무난하며 한계 영역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한계치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동도 특성이고요. 덕분에 좋은 점수를 득할 수 있었죠. 초기에는 PS5보다 스티어링 휠에 무게감이 있는 편이지만 이후부터 가벼워지는 느낌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PS5 대비 조향 반응이 약간 느린 편이었고요. 코너링 때 어느 순간 거동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운전자가 체감하는 그립 레벨은 좋은 편이거든요.
반면 한계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만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그립 자체는 무난하지만 조향감이 다소 희미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거동을 예측함에 있어 아쉬움이 남고요. 한계 그립에서 이 특성이 빠르게 변한다는 점도 향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전반적인 조향 성능이 가장 좋은 편이었습니다. 타이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도 많았고 묵직한 토크감도 장점이었고요. 횡그립도 무난했지만 전반적인 타이어의 강성감, 한계 그립 특성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점, 특히 요레이트가 일정하고 정교하게 전개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서킷 같은 환경에서 연속 조향을 할 때도 안정감이 뛰어났고요. 이번에는 서킷을 달려봅니다. 균형감 좋은 타이어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 결과 콘티넨탈의 MC7이 가장 빠른 1분 35.7을 기록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첫 시험을 시작했을 때 대비 대기 온도가 약 1도 정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가장 빠른 기록을 냈죠. 다음은 한국 에보인데요. 서킷 기록으로 사실 저희가 예상한 건 3위였어요. 근데 2위까지 오르며 밸런스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죠. 이후에 PS7는 1분 37초 05로 3위, 이후에 PS5가 근소한 차이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드라이버 체감상으로는 PS5 쪽이 조금 더 빠를 것이라고 느꼈는데 에보가 생각보다 잘 버텨내는 모습이었어요. 승차감은 에보가 가장 좋았습니다. 처음 테스트한 PS5 대비 부드러운 느낌이 컸고 날카로운 충격도 제법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죠. 다음은 금호였습니다. 상하 움직임은 다소 있었지만 한국 에보와 유사하게 날카로움을 잘 희석시켰죠. PS5와 MC7은 각각의 특징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평균 승차감을 보였고요. 이제 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전 저항을 보겠습니다. 멀리 가는 타이어가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PS5가 가장 긴 412m를 달렸습니다. 에보도 좋은 성능을 냈죠? 반면 금호는 가장 짧은 334m를 기록했네요. 이제 젖은 노면 제동 성능을 보겠습니다. 빗길 주행 때 도움이 되겠죠? 통상 빗길 제동 성능이 좋은 타이어들이 빗길 주행을 했을 때 불안감이 적고 미끌림도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은 MC7이었습니다. 23.6m의 평균 제동거리를 보였죠. 다음은 PS5였는데 1cm 차이로 공동 1위의 기회를 놓쳤네요. 그러나 평균 11cm 차이니까 사실상 MC7과 동등한 성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24m의 PS7이었고 에보가 가장 긴 24.4m의 평균 제동거리를 보였습니다. 정숙성을 확인한 결과 가장 뛰어난 것은 PS7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시끄럽게 나온 것은 에보였고 PS5와 MC7이 동일한 소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한 타이어의 DOT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 타이어의 무게를 보겠습니다. 가장 가벼운 것은 한국이었고 다음은 금호, 미쉐린, 콘티넨탈 순으로 나왔죠. 다른 타이어 비교 때 보면 콘티넨탈이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예외네요. 이번에는 무게 편차입니다. 저희는 편차가 작은 타이어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죠. 이번에는 금호의 편차가 가장 적었으며 다음은 미쉐린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도 편차가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나왔죠. 컨티넨탈도 편차가 제법 있었고요. 패턴의 단단함을 보기 위한 경도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트레드 홈 깊이를 볼까요? 내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빗길 성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금호가 가장 깊은 트레드를 갖고 있었으며 미쉐린과 한국이 유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MC7이 평균 6.9mm로 깊이가 가장 얕았고요. 이번에는 가격인데요. 가장 비싼 것은 미쉐린 PS5였습니다. 다음은 콘티넨탈의 MC7, 이후에 한국, 금호 순으로 나왔죠. 분명한 것은 국산 타이어들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호는 지난번에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났는데 이번에도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네요. 그럼 이제 각 항목별 결과를 볼까요? 이를 점수로 환산해보죠. 이렇게 중상 등급의 스포츠 타이어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컨티넨탈의 맥스 컨택트 MC7이었습니다. 아반떼인을 비롯해 골프 GTI, BMW M135 등 200에서 300마력대 중반 차량에게 추천할 만한 타이어죠. 다음은 미쉐린 PS5로 나왔는데 핸들링의 정교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강성감도 좋았고 한계 파악이 쉽다는 점이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줬죠. 국산 타이어는 사실상 유사 수준으로 나왔죠. 점수에서는 금호가 앞서지만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보면 유사한 수준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마른 노면 성능 제동이나 핸들링에서는 한국 에보가 PS7을 약간 앞섰죠. 반면 금호는 젖은 노면을 비롯해 코너링 한계에서 한국을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었고요. 정숙성도 유리한 만큼 일상용 자동차에서 가볍게 스포츠 주행을 하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테스트를 마친 결과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컨티넨탈 MC7, 최고의 주행 감각을 원한다면 미쉐린 PS5, 최고의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금호 PS7ES와 한국 에보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2025년 버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항목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능이 확 떨어지는데도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죠. 이에 올해부터는 각 타이어 제조사 연구원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계에서 동등 수준으로 보는 격차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평균 제동거리 10cm 미만이 차별화의 기준이었는데 실제 타이어 업계에서 보는 50cm 미만까지를 동등 수준으로 보는 것 등이죠. 대신 일정 수준 격차가 커질 때 점수 차이를 크게 둬서 진짜 좋고 나쁜 성능을 쉽게 가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분들이 민감해하시는 가격에 대한 점수 격차도 키웠고요. 이렇게 현업 의견을 받아들인 2026년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올해 브리지스톤과 넥센의 신제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타이어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토뷰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타이어를 시험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타이어 콘텐츠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